고립주의는 그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 스스로 고립하겠다는 뜻인데 왜 고립이란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항상 그 나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침략했습니다. 그 나라의 자유라는 그래서 침략의 명분을 그 나라 인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계속 해왔는데 왜 주제넘게 남의 나라 가서 잘 사는 나라 가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참견 그런 걸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고립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외 관계에서 경제 정책에서 자유무역 그 주로 전쟁의 그 목적이 이제 자유무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고립주의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오바마를 만나자마자 중동 문제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엄으로 양으로 지원해왔던 온건 반군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제 침공을 하고 온건 반군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철수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중동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겠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동에서 그동안 대립되어 왔는데 러시아와 같은 그 IS 퇴치 작전을 하면 이제 중동에 대한 그 발언권을 러시아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이 공유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좀 친하게 왜냐하면 중동에서 빼앗길 만한 그 이권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중국과는 지금 무역에서 중국의 그 대미 무역의 수출이 계속 엄청나게 커가고 지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환율 조작에 두고 있는 거죠. 너무 값이 싸니까 자꾸 들어온다 이러는데 만약에 환율 조작을 하고 환율이 그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겠죠. 더 오르는데 미국 사람들의 그 낮은 그 임금 수준 갖고 중국산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겠죠. 생활 수준이 더 낮아질 거고 아니면은 우리나라나 뭐 다른 중국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의 대미 수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중국에 대해서 이런 환율 조작이나 경제적 압박을 위해서 군사적인 대치 상태도 자꾸 긴장을 높여 나가면서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남중국해 문제인데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미 저 필리핀 같은 나라가 중국하고 더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사실상은 남중국해에서의 그 미국의 포위 전략은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유럽에는 정치 세력이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독자적 군대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양쪽에 어떤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은 전통적인 대서양에서의 그 미국과 유럽의 그 전통적인 그 관계를 활용해서 러시아하고 대립하는 그런 쪽을 택하는 유럽 세력이 있죠. 주로 덴마크와 영국이 그래왔고 독자적인 그 유럽 군대를 가져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이번에 이것이 유럽을 전쟁에 지켰다 하는 이유는 나토 협약에 의하면은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토 회원국들은 무조건 따라가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하고
그동안 그 핵전쟁이 운이 될 정도로 크림반도 그 사태 이후에 대립돼 왔는데 그래서 유럽 신문에 그동안 계속 전쟁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안 해도 됐다 이런 거죠. 전쟁 안 해도 되겠다. 그럼 사실 전쟁은 이미 그 2년 전에 끝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직접적인 이제 메이저 워라고 했는데 메이저 워라고 하면 주된 전쟁, 진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 모양이에요. 우리가 7월 8일 날 우리나라 사드 배치 문제가 보도가 됐는데 7월 8일이 서양에서는 7월 7일이거든요. 7월 7일자 미국 신문의 그 더 네이션이라는 그 신문에는 나토가 러시아하고 메이저 워 주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그거 나면서 한국에는 사드 배치 같이 나왔다고. 그 진짜 전쟁을 하려고 생각한 거죠. 내 생각에는 한다고 폼 잡으면서 유럽을 자기 휘하에 다시 휘어잡으려고 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전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각 신문에서 보면 뭐 전쟁이라고 막 뭐 비상식량도 준비한다고 하고 뭐 그런 이상한 뉴스가 막 떴어요. 비상식량 준비하라고 하고 그 실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막 사람들이 슈퍼마켓 가서 막 이 식수하고 무슨 이 음식을 막 사재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브렉시트 후에 자꾸 유럽이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휘어잡으려고 전쟁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유럽 주요 국가들 한 7개국이 다 선거가 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거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도 다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변화에 맞춰서 같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쪽이 좌파들이 미국과 더 가까웠고 우파들은 독자적인 유럽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 빈곤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파들이 어떤 파퓰리스트적인 구호를 내걸고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파퓰리스트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 진보적인 그런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파퓰리스트들이 집권하더라도 그거 반작용으로 다음에는 진정한 그 과거의 그 친미적인 좌파보다는 다른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좌파들이 유럽 독자적인 좌파가 그 다음번에 등장할 2020년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불안정한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처럼 그런 전쟁의 국면에 이제는 가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